맨유만 가면 선수들이 망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 맨유의 부진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죠. 맨유 역대 최저 골 득실, 최저 순위, 그리고 최다 패배까지 안 좋은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오죽하면 전통적으로 시즌 말에 진행했던 팀 자체 시상식과 만점 파티까지 그냥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문팀 맨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저 축구친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나하 감독 지난 시즌 3위와 카라바오컵 우승 등 괜찮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미친듯이 고전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 읽혀버린 전술, 그리고 이적 시장의 대실패, 마지막으로 선수단 간의 관계 붕괴였죠. 우선 전술적으로는 최후방 빌드업을 담당하던 리산드로와 쇼가 부상으로 장기간 빠지면서 후방 전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런데 맨유 선수들 중에 저 둘을 제외하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선수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여기서 테나하가 타협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높은 전방 압박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방 압박은 공격진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지난 시즌까지는 전방에 많은 숫자를 카세미르가 혼자 커버했었지만 이번 시즌 카세미르의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중원이 그냥 숭숭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리그 팀 상대로도 슈팅을 20개나 허용한 거죠. 또 이렇게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전술의 키 메이슨 마운트를 거액으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마운트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거의 못했고 미드필더 체계가 거의 박살난 거죠. 플랜 A를 위해 데려온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도 못해. 기존 선수들은 폼이 너무 떨어졌어. 그런데 전술은 안 바뀌고 선수만 바뀌니까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맨유 선수단은 테나하 감독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브라질의 언론사 피엘 브라질이 익명의 맨유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이 익명의 선수는 테나하 훈련이 너무 강도가 높고 회복할 시간도 적어서 선수들의 부상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죠. 또 선수단 내의 규율에 있어서도 이 불공정한 처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초처럼 훈련에 자주 지각한 선수가 있는데 산초는 1군에서 쫓겨나는 반면 그 선수는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에버튼전, 테나하는 에버튼이 라인에 내릴 거라고 선수단에게 경기 전 이야기했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에버튼의 거친 압박으로 맨유는 그 경기에서 졸전을 펼쳤거든요. 이 경기 이후 테나하가 선수단에게 완벽하게 신뢰를 잃었다고 알려졌죠. 그런데 맨유에 지금 브라질 선수가 안토니, 카세미로 이렇게 두 명 있는데 양아들 안토니는 절대 아니 되고 그럼 진짜 카세미로인가? 아무튼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를 떠나서 현재 맨유 내부의 분위기가 매우 참담한 건 사실이에요. 그뿐인가요? 아스날전이 끝나고 경기장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천장이 뚫려서 물이 쏟아지자 오티포퍼라는 타 팀들의 비아냥마저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 감독, 경기장 등등 이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맨유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맨유의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은 이 맨유 팬들에게 있어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레이저 도대체 어떻게 맨유를 인수하게 된 걸까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바로 말 한마리 때문입니다. 2005년 맨유의 전 구단주 존 매그니어는 경마계의 거물이었어요. 그리고 퍼거슨 감독 역시 경마 덕후로 유명했기 때문에 둘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매그니어는 퍼거슨 경에게 말 한마리의 지분을 50%를 넘기게 되는데요. 이 말의 이름이 락 오브 지브롤터, 맨유의 운명을 한 번에 바꿔버린 말 한마리였죠. 이 말이 벌어들인 상금이나 수익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퍼거슨의 말이라 그런지 이 말이 무슨 우승을 7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 락 오브 지브롤터가 은퇴한 이후에 우수한 씨를 뿌리는 종마로 전직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의 첫 해 동안에 교배로만 250억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매그니어가 아니 퍼기 형, 경주말 시절에만 지분인 거지 시수말일 때는 지분이 없어 라면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아니 눈앞에서 120억이 그냥 날아가는데 이거 누가 참겠냐고요. 둘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결국 말 지분에 대한 합의를 봤으나 둘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결국 글레이저가 맨유의 정이 떨어진 매그니어를 살살 설득해서 맨유를 인수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글레이저 가문은 맨유를 인수할 때 엄청난 편법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맨유를 인수할 때 거액의 돈을 맨유를 담보로 해서 빌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 맨유 살 거니까 돈 좀 빌려줘. 대신 빚은 맨유에서 번 걸로 갚을게. 이런 거죠. 이렇게 글레이저가 친 빚을 맨유가 갚는다고 이자만 1조 4천억을 냈어요. 그렇다고 글레이저가 구단주로서 팀에 투자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매달 따박따박 가져갔고요. 특히나 호날두를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경신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보냈지만 대체자를 영입하기커녕 글레이저의 빚을 갚는데 나머지 돈을 다 썼죠. 그러니까 베베, 오베르탕 이런 맨유 수준도 아닌 선수들이 맨유에서 계속 뛰게 된 거예요. 이 맨유의 마지막 우승 시즌 스쿼드 멤버들을 보면 아니 이 멤버로 우승을 어떻게 했지 싶죠? 그나마 퍼거슨이 감독일 때는 이 투자를 좀 덜 하더라도 감독 능력으로 우승했는데 이제는 퍼거슨 감독까지 은퇴하니까 한 번에 팀이 무너진 거죠. 왜냐면 일단 이 글레이저가 축구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조엘 글레이저는 무려 옵사이드 룰만 이해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단장으로 선임한 인물이 바로 우드워드예요. 우드워드가 누구냐면 글레이저가 맨유를 인수할 때 야 맨유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봐 라고 조언했던 글레이저의 앞잡이 같은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축구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축구 철학이라고는 머리 아예 없는 사람이 맨유의 보드진이 됐다는 거죠.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나 강팀들 보면 어때요? 각 팀마다 자신들의 축구 철학이 있죠. 레알 마드리드는 승리를 지향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모은다는 갈락티코, 바르셀로나는 크루이프의 철학과 라마시아라는 유 시스템이 있고요. 맨시티 역시 펩 과르디올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예 치키와 소리아노 같은 바르셀로나의 보드진들을 영입해서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을 이식했고 결국 펩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펩의 축구 철학을 성인 1군부터 유스팀까지 한 번에 전수했죠. 지금 맨시티 생각하면 상대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점유축구라는 정체성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맨유는 보드진 자체가 축구를 모르다 보니까 이 감독들을 선임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성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점유축구를 하는 바날 감독의 후임으로 선수배 후역습에 무리뉴가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날 때 데려온 선수들은 이제 무리뉴 축구와는 안 어울리고 무리뉴는 무리뉴대로 선수배 후역습에 맞는 이 선수들을 새롭게 데려오다 보니까 스쿼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특정 전술에 적합한 선수단을 갖춰야 하는데 누구는 점유축구에 누구는 역습축구에 감독마다 방향성이 다르니까 팀이 하나가 될 리가 없죠. 또 보드진이 축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전문적인 풋볼 디렉터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다른 팀들과 달리 이적 시장에서 감독이 사달라는 선수들은 다 사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향성이 전무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영입도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보드진이 이런 생각이었겠죠? 감독들을 사달라는 대로 선수들을 사다 주다 보면 팀이 안정되겠지 이런 거죠. 애초에 먹튀라고 욕먹었던 디마리아, 포그바, 산체스 사실 다 감독이 원하고 오케이 하니까 영입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테나하 감독이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안토니를 1,400억 쓰고 마운트에 1,000억 쓴 거겠죠. 맨유 팬들 이거 금지였는데 또 팀에 명확한 플랜이 없다 보니까 외부 요인들에 있어 엄청나게 휘둘리게 됐죠. 호날두가 맨유에 컴백할 당시에 사실 팀 상황적으로는 꼭 호날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그린우드가 성장 중이었고 카바니도 건재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호날두의 맨시티 이적설이 뜨니까 팀 레전드를 맨시티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팀이 판단을 하고 동시에 상업성을 매우 중시했던 글레이저가 호날두 이름값을 매우 높이 사서 부랴부랴 계획이 없던 호날두를 그냥 데려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 메시가 FA 시장에 나왔음에도 플랜에 없다는 이유로 영입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펩의 맨시티랑은 매우 비교되는 모습이죠.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맨유는 영국의 대부 레클리프가 CEO로 있는 이네오스가 지분의 25%를 인수하고 스포츠적 운영권을 아예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보드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자리하게 되었죠. 우선 지금 장 클로드 블랑이라는 분이 맨유의 임시 CEO를 맡고 있거든요. 이분은 유벤투스와 PSG의 CEO로 근무했었어요. 당시 유벤투스는 승부조작 스캔들 칼치오폴리로 인해 2부 리그로 강등됐었는데요. 이런 박살난 팀 상황 속에서 블랑은 높은 연봉의 노장 선수들과 스타 플레이어들을 모두 쳐내고 팀 재정을 개선해서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유벤투스의 부활로 이어졌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맨유 고주급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써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도 많이 신경 써야 되죠. 올드 트래퍼드는 너무나 낙후되어서 경기장도 새로 지어야 돼요. 블랑 같은 사람이 딱 필요했던 거예요. 이외에도 맨시티에서 홀란드를 영입하며 이적 시장에 큰 관여를 했던 CEO 베라다, 유망주 육성에 큰 장점이 있는 사우스햄튼의 단장 윌 콕스를 영입했고요. 또 지금 브라이튼의 시스템을 만들고 뉴캐슬의 부활을 이끌었던 풋볼 디렉터 애쉬워스를 데려오기 직전에 있죠. 라인업은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맨유의 새로운 보드진들은 맨유가 졸전을 펼친 FA컵 4강전과 0대4로 대패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직관했단 말이죠. 때문에 언론에서도 테나의 시간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맨유의 보드진이 감독에게 원하는 조건이 3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국 리그 경험이 있는지, 두 번째로 공격적이고 주도적이고 트렌디한 감독인지, 마지막으로 선수 영입보다 관리에 신경 쓰는 헤드코치인지. 우선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감독은 토마스 투헬인데요. 현재 투헬이 맨유행을 원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역시 밝혔어요. 투헬이 미넨에서 아무리 부진했다고 해도 또 나름 일정 수준의 성적은 내주는 감독이잖아요. 하지만 투헬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대체자로 신선한 이름이 나왔는데 바로 입스위치의 승격을 이끌었던 맥케나 감독이에요. 맥케나는 솔사르 시절 맨유의 수석 코치라서 맨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입스위치라는 약팀을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2시즌 연속으로 승격시켜서 영국 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테나우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외에도 첼시를 떠난 포터,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사우스게이트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있고요. 지네딘 지단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다가 FA컵 우승하고 테너가 유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맨유가 레클리프 인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바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새 구단주 레클리프는 맨유를 인수한 이후에 인터뷰에서 무리뉴 스타일과 과르디올라 스타일을 자신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죠. 구단주부터 이제 일관된 축구 철학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과연 맨유가 다시금 부활에 성공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맨유 팬들은 다시금 기뻐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축구 친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